윗 코로나를 고작 몇 주 하더니 정부는 다시 방역 강화, 거리두기 강화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윗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에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던 윗 코로나의 수준에는 다다르지도 못하고 무슨 예비적 적용 같은 뻘소리를 하면서 간을 보다가 갑자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니까 어머나 하고 놀라서 단계적 적용 도중에 다시 유턴을 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제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약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이 없이 모두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저녁 9시로 제한됩니다. 여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사실상 연말은 날아갔다고 봐야겠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백신 패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백신 패스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는 무조건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고 아니면 집에서 배달시켜 먹어야 해요. 아예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금지돼 버렸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 그리고 웃기게도 청소년들이 가는 입시학원은 예외예요. 예외가 적용됐어요. 청소년 감염이 문제라고 떠들어댈 때는 언제고 학부모들이 무서우니까 학원은 예외로 둔다는 겁니다. 지금 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 방역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 하려면 다 하던가 무서운 집단은 열어주고 안 무서운 집단은 찍어 누르고 결국 자영업자는 안 무섭다 는 얘기가 되겠죠. 윗 코로나 말 그대로 윗 코로나입니다.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윗이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윗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를 삶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으니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이제 더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사람도 경제도 이제는 너무 많이 지쳤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삶으로 복귀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윗 코로나라는 것은 확진자가 늘어날 것도 알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정부는 이 윗 코로나라는 것을 시작한 지, 아니 고작 단계적 적용을 시작한 지 단 열흘 만에 벌써 윗 코로나 취소, 일상회복 중지, 비상계획 운용 등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확진자가 늘었다고 고작 열흘 만에 취소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말해줌과 동시에 윗 코로나라는 것이 뭔지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 서울 시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3050 정책 때 제가 말했었어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 속도를 줄인다는 논리라면 50이 아니라 30, 20, 10으로 줄이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겁니다. 당연하죠. 시속 10km로 소달구지 마냥 달리면 교통사고는 거의 안 나다시피 할 거예요. 그러나 교통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라지겠죠. 우리 삶은 마비되고 모든 사회 기능이 멈출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한 속도를 60에서 50으로 줄인다는 아이디어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60보다 50이 최적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50km로 줄여도 고작 3분이 더 걸릴 뿐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시속 40km로 줄여도 고작 몇 분 더 늘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윗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삶을 더 멈출 수가 없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되는 거지 무슨 우리 잘 어울리는데 이제 같이 한번 살아볼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고위 공무꾼들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월급을 꼬박꼬박 쳐받아가기 때문에 이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윗 코로나라는 것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보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풀어줘야 표가 나온다. 근데 열흘 했더니 확진자가 느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일상으로의 복귀 멈춘다. 거리두기 더욱 확대한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확진자가 안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건데 말이죠.
그렇다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할까요? 윗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들 대부분은 윗 코로나 후에 확진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영국도 윗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프랑스도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나 영국은 윗 코로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사망자는 그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역시 사망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확진자의 증가만큼 심각한 변화는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윗 코로나를 계속 밀어붙인 결과 아예 확진자 수 자체가 없다시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본도 윗 코로나를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더니 확진자 숫자로는 넉넉히 일본을 따돌렸네요. 싱가포르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윗 코로나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이게 원래 윗 코로나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자체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안정적인 상태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 또한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한 나라고 부스터샷도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결정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상 복귀도 가장 먼저 선언했고 델타 변이 등 상황 변화에 얼른 국경을 봉쇄하는 등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민을 억압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어요. 그 결과 델타 변이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확진자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망자 또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델타 변이 이후로 증가하던 확진자가 윗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접종이 진행된 대부분의 선진국이 확진자는 증가해도 사망자는 전혀 늘지 않거나 아주 작은 폭으로 반등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그야말로 면역이 없는 나라처럼 사망자가 폭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미크론 탓을 할 수도 없죠. 아직 전국에 확산된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냥 기존 바이러스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한국은 접종을 너무 지멋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K접종이라면서 헛소리를 해대지만 백신이 남들보다 늦었다는 것은 상당 기간 세계 평균 OECD 평균이 아니라 세계 평균보다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백신이 없는데도 접종률이 높다는 사기 정치쇼에 혈안이 된 나머지 1차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서 2차 접종분을 1차로 돌려버리고 2차 접종을 제약사 권장 3주, 4주가 아니라 6주, 화이자의 경우에 8주까지 늘려서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이 불안정해서 1차는 이걸 맞고 2차는 저걸 맞는 스카 백신도 흔했어요. 당시 정부와 언론의 선동 자료들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화이자가 임상을 하면서 접종 간격을 19일에서 42일로 다양하게 시험했으므로 우리도 42일 간격으로 맞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실제로 정은경이 했던 말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도 임상시험을 할 때 3주 간격의 데이터만 활용된 게 아니라 6주 정도의 범위까지의 2차 접종한 데이터들이 반영돼서 효과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접종을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K모 같은 어용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모더나는 4주, 파이자는 3주에 맞으라고 권고를 하는데 사정이 있을 경우 6주 안에는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우리도 6주 뒤에 맞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결국 지금 와서는 제약사 임상 권고를 따랐는데 왜 면역이 형성되지 않느냐고 따질 방법도 없습니다. 면역이 다 떨어졌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부스터샷을 맞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국경을 닫지 않은 정부, 백신을 못 구해온 정부, 구해온 물량으로는 정치쇼, 장사질이나 하던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지분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정부는 미접종자가 많아서 방역이 안 된다는 둥 국민 탓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할 만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방역 원칙을 양떼마냥 순하게 다 지켜왔고 반항 한 번, 반정부 집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2주 연장을 1년 반을 하는 동안 국민들은 그냥 고통을 사기면서 수십 번 속으면서 빚을 내서 손해를 메꾸면서 그렇게 버텨왔어요. 저놈들이 감히 국민 앞에서 당신들이 방역이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놈들은 통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국민들을 억압하고 묶어두는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 탓, 오로지 국민 탓, 입만 열면 국민이 잘못해서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저놈들이 설득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국민들을 짓누르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국민을 오로지 표 자판기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보조금 몇만 원 던져주면 표가 나오는 표 자판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코로나 종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윗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데 윗 코로나를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또 두어 달 하다가 특별 방역 대책으로 온 국민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1년 내내 고생하다가 연말 대목이라도 장사를 좀 해보려던 상인들은 대체 무슨 심정일까요? 여러분이 누구나 아실 만한 유명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식당을 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은 영업 제한 9시와 10시의 차이를 모르실 거다. 9시면 주류 매출이 전혀 안 나온다. 식당이 주류 매출이 0이면 쉽게 손해를 본다고 말이죠. 2주마다 한 번씩 방역 원칙을 대충 종이에 찍찍거려서 만들고 있는 고위 공무꾼 나으리들이 이런 현실 세계를 이해할까요? 고시치고 낙하산 타서 녹봉이나 받아먹는 인간들이 정글의 흉폭함을 이해할까요? 저것들이 윗 코로나가 뭔지, 윗 코로나가 무슨 의미인지 싱가포르,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등 자유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확진자가 뻔히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윗 코로나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할까요? 국민을 통제하는 게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다른 대책이 나오는데 그냥 국민을 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책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냥 국민을 집에 가둬두면 되는데 그냥 식당, 카페 문 닫게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쉬운데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국민 니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책임을 떠넘기면 되는데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